자, 법률주의 위반되는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약사법으로 되어 있죠. 약사법이니까 법률이죠. 국회에서 만들었죠. 그 윗줄에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이니까 하위법이죠. 즉 엄마가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 야, 저 마트 가서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뭔지 네가 다 알아서 사가지고 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가 준 메모 쪽지를 읽어보았을 때 여기서 요 밑에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부연 설명한 것인데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할 때 관리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이가 그 메모 쪽지를 읽어보고서 아, 관리가 무슨 뜻인지 퍼뜩 의미가 와 닿습니까? 좀 애매모호한 개념 아닙니까? 불명확한 개념 아닙니까? 자, 그것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는 것이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특가법에 나와 있는데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는 관리 동그라미 쳐보시고 빨간색으로. 자, 그래서 이 법률주의 위반되는 판례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 겁니다. 그것도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 칠하세요. 색깔 칠해 넣어버리면 이 색깔 칠해서 넣은 것은 법률주의 위반되는 판례다. 이렇게 키워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나와 있죠. 명확성이 결례가 된 것이므로 명확성이 결례가 되었다는 것은 즉 법률주의도 위반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헌무효 조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묶어보시고 자, 그 밑에 3, 4번 더 묶어보세요. 검은색으로 묶어보세요. 검은색으로. 자, 형벌, 구속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즉 모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하위법인 금고의 정관의 위임을 하였다 했는데 여기서 정관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밑에 4번도 정관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정관 동그라미 쳐보시고 제가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죄형법정주 위반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외피 껍데기만 설정해 놓았을 뿐 껍데기만 설정해 놓았을 뿐 즉 법률에서 뭔가를 정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정해놓지 않고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정관에 위임한 것은 뭐다? 껍데기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그쵸? 외피만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헌무효 조항이다 는 것이죠. 밑에도 정관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와있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이지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나와 있습니다. 정관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위헌무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볼게요. 노동조합법 제46조의 3 그 구속요건을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왔다. 빨간색으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알맹이가 없잖아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구속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해 놓지 않고 즉 엄마가 뭔가라도 좀 적어놓고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데 몽땅 다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주의 위반이다 는 것이죠. 자, 복표 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제9조는 벌칙 규정이면서도 형벌만한 규정을 놓고 그 범죄의 구속요건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위법에다가 완전히 백주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위임법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심부름 시킬 때 야! 네가 알아서 뭐 들어가 사가져와! 이렇게 하는 것은 위임법 한계를 일탈했다. 그 다음 밑에 팔라 볼게요. 공공의 안녕 질서, 미풍 양속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은 나와있죠. 여기서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자, 공공의 안녕 질서 동그라미, 미풍 양속 동그라미 이란 말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명확성 원칙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위임법 원칙에도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위헌무효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먼저 보냐면 자, 10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지방자치법 중 나와 있는데요. 법률의 위임 없이 이 동그라미 쳐보시고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포괄위임입법 뭐죠? 위임입법 한계 원칙을 일탈했기 때문에 역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근로기준법 법이죠. 자, 단서에서
임금, 퇴직금, 청산기일 연장 합의 한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각주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이 이 모법인데, 자, 금품청산조항 나와 있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퇴직했을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즉 2주죠. 2주 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만 됩니다. 자, 다만 앞에 끊고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에 의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즉 2주라는 기간을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연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법입니다. 모법.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노트 8페이지. 자, 모법이죠. 모법 제30조에서 금품청산 기간을 두면서 자, 원칙적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서에서 합의가 있다면 연장이 가능하다라 그랬지. 언제까지는 되어야 한다라는 기한 특정이 없이 그냥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올라가서 두 번째 줄. 같은 법 시행령, 그쵸? 시행령 제12조에서 같은 법, 모법이죠. 제30조 단서에 따른 기일 연장을 빨간색으로 3개월 이내로 동그라미 제한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재형법지 원칙에 위반된다 하는 것이에요. 즉 모법에서는 합의에 따르게 합의가 있으면 그냥 연장할 수만 되어 있고 그게 그 연장이라는 것이 3개월이 한 달이 될 수 있고 석 달이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위법에서 그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그 기간을 3개월로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합의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4개월 있다 주겠다. 자네도 알지만 우리 회사가 참 딱하니 지금 뭐 참 딱하니 회사가 어려워서 당신을 지금 뭡니까? 일단 뭐 제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나아질 때 나중에 복직하기로 하고 일단은 내 4개월 또는 6개월 있다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의를 봤으면 모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밑에 하위법에는 위반되는 거잖아요. 모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데 하위법에는 위반이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다? 이렇게 그 연장 기간을 하위법에서 얼마라고 딱 못 박아놓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헌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트 가보시게 되면 자, 합의에 의한 그 연장 기일을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법보다 형사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뭐다?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헌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여기서 3개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확장되는 것이므로 죄형법 정지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슷한 판례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8번 판례 가볼게요. 자, 이것도 문제집가면 나와 있어요. 자, 의료법이니까 모법이죠. 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수와 자격에 대해서 어떤 조항이 어떤 얘기가 없잖아요. 모법에서. 그쵸? 그쵸? 그냥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법에서 당직 의료인 두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밑에 시행령에다 위임을 해 두었는데요. 시행령에서는 모법에 있지도 아니한 수는 몇 명이고 의료인 수는 몇 명이고 그쵸? 자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다는 것이죠. 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모법에서 적어놓지 않은 것을 하위법에서 지 멋대로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밑에 그 수와 자격에 대해서 배치 기준을 정해놓고 이 배치 기준에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났다. 모법보다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위헌무효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요? 시행령 조항이 그랬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하나 더 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초등학교 졸업 나와 있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나와 있는데 요 1항이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이 시행령이 모법입니다. 모법. 그 다음에 밑에 사무처리 지침이 이제 하위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먼저 시행령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49조 제1항 단서. 45조 제1항 자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인 또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쵸?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로서 필기시험에 가름할 수 있다. 즉 구술로서 필기시험에 가름해서 운전면허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노트 펴볼게요. 자, 이게 시행령이죠. 시행령 모법이죠. 자, 구술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구술로 볼 수 있다라고 시행령이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 그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침에다가 위임을 해 주었는데 그 지침이 적어놓기를 자,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다. 중퇴 이하 동그라미로 이렇게 한정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노트 와보시면 그 시행령이 위임을 한 그 지침이 이 구술시험 응시 자격을 적어놓기를 자,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만 된다는 거예요. 중퇴 이하만 이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라고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으로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침에서는 중퇴 이하자로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이상자는요, 중퇴 이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졸업 이상으로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술로도 구술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고 결국 이 사람은 뭐다?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보았듯이 모법보다 그 범위를 이 사무처리 지침이 제한 축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 축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다? 위헌무효 조항이다. 이렇게 위헌무효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지침에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초등학교 중퇴 이하자라고 한정해 놓은 것은 밑에 검은색으로 졸업 이상자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구술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은 이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이 조항은 뭐다? 위헌무효 조항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9번 팔아볼게요. 자, 건축법이죠. 모법입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령 하위법에다 위임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위법에다 위임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백지임하거든요. 백지임. 그 내용을 적어놓지 않고 이 내용에 적어놓지 않고 그냥 하위법에다가 백지임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위임 내용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백지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위헌무효 조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백지임한 것이 뭐뭐 있죠? 백지임한 것이 여기 5번도 백지임이죠.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라고만 해놓고 그 알맹이는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껍데기만 적어놓은 거죠. 6번도 백지임이죠. 결국 8번도 백지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직 의뢰인을 두어야 한다라고만 돼 있지 수화 자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은 것을 하위법이 지멋대로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0번도 백지임이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위헌무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합헌조항입니다. 합헌조항. 이것은 세모를 쳐볼까요?
자, 이 1번 판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요. 이거 별표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2번도 출제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4번도 출제가 잘 돼요. 그 앞에 건 제가 안 해드렸나요? 앞에 거에서는 1번이 출제가 잘 돼요. 여기 1번 판례를 별표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7번도 출제가 잘 되고요. 여기 8번은 19년도 일반 경찰 시험에 나왔고요. 나머지도 됐습니다. 11번도 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1번 가볼게요. 여기서 마지막 보시게 되면 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대해서 그 하위법인 고시에 의하도록 한 것은 뭐가요? 법률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률 모법이죠.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공기업 지정 세모 쳐보시고 그 하위법인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에 의하도록 정한 것은 위임법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즉 엄마가 하위법에다가 공기업 지정에 대해서 마트 가서 사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왜 일탈하지 않았나고 보나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자, 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기업 지정은 자, 입법 목적과 경제 상황, 정체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직원 수입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때마다 이를 법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구체적인 공기업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즉 법 제53조가 모법 제53조가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의 이를 뇌물죄죠. 뇌물죄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공기업 지정에 대해서는 하위법에다 위임했다 하더라도 위임법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왜요? 나와 있잖아.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것. 공기업 지정이 되려면 직원 수 몇 명 이상일 것,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재정 상태는 뭐 연간 1000억 이상일 것.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수시로 변하고 그때마다 이것을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불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하지 않고 그냥 공기업 지정에 대해서 니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하도록 한 것은 위임법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전문적인 영역 있죠. 이런 전문적인 영역은 하위법에 위임하는 것은 웬만하면 전부 다 합헌 결정을 내립니다. (2번) 가볼까요? 2번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 하나로 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그 앞에서 배웠던 1번 판례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거는가 하면 자, 특가법이 있죠. 특가법 조항이 있죠. 특가법 조항에서 몇 조인가? 제2조 아닌데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 특가법 제 몇 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특가법 제4조 제1항이 있네요. 거기서 정부 관리 기업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의 이 요건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요건을 정해놨어요. 요건을 정해놓고 우리는 국회의원들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요건에 해당 요건만 정해놓을 테니까 하위법 니네가 전문가들이지. 그래서 이것을 하위법인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요 시행령이, 특가법 시행령이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요건에 맞는 1번, 2번, 3번, 4번의 요건에 맞는 그 기업체를 쭉 열거를 했습니다. 뭐 49조, 뭐 50조 거기에서 그 몇 조, 제 몇 항에 1호, 2호, 3호, 4호 쭉 열거해서 뭐 국민은행, 한국은행 무슨 은행 뭐 해가지고 쭉 열거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49번째 여기 나와 있죠. 농협, 조합, 중앙회 50호에 밑에 나올 텐데 수산업, 조합, 중앙회 등등등을 열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다? 엄마가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야,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적어줄 테니까 마트 가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관리 기록체를 다 적어와라. 그래서 시행령이 엄마가 준 쪽지에 열거되어 있던 요건에 맞는 애들을 마트가 사왔다는 거예요. 사왔을 때 농협하고 수산업이 들어오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마가 심부름을 시킨 그 범위 내에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충족하는 것을 사왔기 때문에 이것은 합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농협협동조합 중앙에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요거 세모 쳐보시고 이것은 모법의 이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번에서 정부 관리 기업체 할 때 관리 밑줄 그시고 검은색으로 파란색으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에 세모 쳐보시고 이런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판례.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 등에 판매하도록 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이 죄형법 정도 위반되느냐고 하는 것인데 위반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범위 요거 세모 쳐보시고 누구한테 위임했대요? 행정기관, 즉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위임한 것은 부득이하다. 왜요? 국회의원들이 모르니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모르니까 전문가 집단에게 위임하게 한 것은 부득이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연 설명이 나와 있죠?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유해 매체물의 범위도 확대되잖아요. 그쵸? 그때마다 그러면 그게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뜯어 고치게 한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에서 일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정하도록 한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파란색으로 회계처리 기준 세모 쳐보시고 누구한테 위임했나요?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위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전문 영역이에요. 전문 영역은 국회의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전문 영역이었죠. 그렇죠? 이것도 전문 영역. 그 다음에 이것도 전문 영역이에요. 전문 영역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의 한계인데 이런 것은 불가피하다.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병역법이니까 국회죠. 국회에서 만든 법이죠. 국방부령에 해당하는 검사 규칙이 있는데 규칙 별표 2에 질병 심사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 총 14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문신 자해로 인한 반응 등의 규정은 할 때 파란색으로 문신 자해로 인한 문신 세모 쳐보시고 자해로 인한 반흔 그러니까 칼로 몸에 긁잖아요. 이렇게 군대 가기 싫어서 문신 내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지금 문신 있는 친구들 군대 가나요? 제가 있었을 제 당시 때는 문신 있는 친구들 군대 못 갔는데.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어서 몸에 자해를 해서 손가락 절단, 발가락 절단 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또는 문신을 해서 기피하는 애들, 군대 가기 싫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그 표가 140개 조항이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게 맡길 수밖에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병역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는 조항이 아닐 뿐더러, 그쵸?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간판 등의 시설물 설치 금지하고 있는 공선법 조항인데요. 이것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 것이냐,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간판 규격 세모 쳐보시고,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임입법 한계 원칙을 일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문 영역이니까. 그것도 전문 영역이니까 그래요. 자, 올라가 보시면요. 이 간판의 규격이 가로 몇 cm, 세로 몇 cm. 그쵸? 이런 것을, 그게 해가 바뀔 때마다 이것이 자꾸 바뀌어요. 공수법정이 자꾸 바뀌는 거죠. 또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당신네들이 간판의 규격이 몇 cm, 플랜카드인가요? 그런 것들, 있죠? 길거리에 붙이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포스터 붙이는 것들, 이런 것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는 것들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다는 전문가 집단은 너네가, 하도록 하위법에다 맡기는 것은 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일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대 광고 등의 범위 세모 쳐보시고, 이것을 밑에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도 불가피하다고 봤고요. 자,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풍속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런 것들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도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풍속영업, 이 청소년, 그러니까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대충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이해가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법률주의에도 위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출제가 잘 되니까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도 출제가 잘 돼요. 이거 체크하시고, 7번도 체크하시고. 자, 10번 보시면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 나와 있죠? 그쵸? 여기서 유사 석유 제품 세모 쳐보시고, 이게 어떤 것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유사 석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짜 석유 제품이라는 것을 충분히 대책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에도 합치하고 법률주의에도 합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11번 체크하시고, 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네요. 자,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고 흥분, 환각,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이죠. 이 부분. 흥분, 환각,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국회의원들이 유해화학물질의 정의를 이렇게밖에 못 내리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 집단인 대통령령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하위법에다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이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신속하게 대체를 하려면 우리보다는 너네가, 전문가 집단인 너네가 규정하는 것이 보다 맞겠다라고 싶어서 하위법 위임하는 것도 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유해화학 물질에 대해서 여기 섭취 또는 흡입, 이거 세모 쳐보시고, 이 단어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라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수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수치가.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뭐 0.05% 이 수치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한해서만 음주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유해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안 나와도 그냥 섭취, 흡입 이렇게만 나와도
이것은 뭐다? 조금이라도 섭취 흡입만 했다고 하면 바로 이 법률 위반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개념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다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뭐다? 이것은 명확한 개념이다. 이 명확성 원칙 할 때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12번인데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게임 산업 진입하는 법률 나와 있네요. 환전할선, 재매입, 환전할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할 때, 요 이와 유사 세모 쳐보시고. 앞에 거 다 밑줄그시고. 이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주의에 위반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열거되어 있는 단어가 많죠. 열거되어 있는 단어가 많다 보니까 기타 이와 유사라는 것도 앞에 열거되어 있는 단어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그나마 명확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합치했고 법률주의도 합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 13번도 보시면 건축 폐기물 처리 기준 세모 쳐보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에다 위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14번. 자, 대주주나 임원,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국회의원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위임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고요. 15번. 여유자금의 운영 방법. 여유자금의 운영이라는 말. 그래서 밑에 새말금고 여유자금 세모 쳐보시고 연합회장이 정하는 요거 세모 쳐보시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않고 시행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자체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쵸? 하위법에다가 위임한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16번. 화학유의 발파와 연소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대통령령 하위법에다 위임했네요. 그쵸? 뭐를요? 기술상의 기준 세모 쳐보시고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마찬가지 안 적어도 되겠죠? 이것도 대하위법에다 위임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주의 위반되지 않았다. 밑에 나오잖아요. 여기. 기술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므로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니들이 알아서 정하라는 거죠. 자, 17번.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에서 배출기준 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한 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줄이죠.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요거 세모 쳐보시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총리령이라고 하는 하위법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역시 재형법정지 위반이 아니다. 그 노트를 한번 가보시면요. 노트 8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서 이 모법이 하위법에다 위임을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여기 포괄적, 구체적 위임 범위 내에서 하라. 전면적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고 했죠. 그 부분에 약간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전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대충이나마 뭐 예측할 가능할 정도로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전문 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그나마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자, 어구의 선적 사용과 제한 금지, 어구 제한 금지 나와 있죠. 어구 세모 쳐보시고. 국회의원들 어구 종류들 알아? 국회의원들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것도 그 하위법인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한 것도 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고 또 밑에 그 행위도 대충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다고 볼 것이므로 여기서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어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어업 종사자들 있죠. 그쵸? 어업 종사자들. 그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업 종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업 종사자들이 봤을 때 대충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만 적어놔도. 그래서 이것도 뭐다? 법률주의 위반되지 않았고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상정보의 제공식이네요. 제공식이 세모 쳐보시고. 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 제3항이 자, 결혼정보의 제공 시기를 정하도록 한 것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요.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나와요. 국제결혼 나오죠. 국제결혼 나오는데 그 중개업자는 밑에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신상 정보를 받아서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에 신상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 제공하나요? 이런 자료들을 자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만남하기 이전에 이렇게 만남 이전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자 여자가 선을 보잖아요. 맞선을 보잖아요. 맞선을 볼 때 가운데에 중개업자가 있다고 하면 맞선 보기 전에 그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등을 만나기 이전에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기 사진을 보고 이건 내 타입이 아니다. 나 안 만날래.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이후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이전에 이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공 시기는 밑에 만남 이전에 제공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렇게 하위법에다 유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최근 판례인데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별표가 되어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실 때 법률주의 위반되는 판례와 위반되지 않는 판례를 나눠서 색깔 표시도 달리하시면 돼요. 색깔 표시도. 그래서 우리 앞에서 되는 것은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 세모 쳤잖아요. 이걸 이렇게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하셔서 색깔 칠하셔서 그 색깔 된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